12강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회문화의 사실상 거의 끝에 있는 거죠. 거의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택배는, 자, 첫 줄에 택배라고 나왔죠. 앞으로 이건 뭐다? 택배에 대한 지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 택배는 화물을 고객이 요구하는 장소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정의가 나와 있죠. 택배의 정의입니다. 고객이 접수를 하면 출발지의 영업소는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방문하여 화물을 수거하고 영업소에 모인 화물은 터미널로 이동한다. 이게 일종의 뭐예요? 과정이죠. 택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접수를 하는 게 먼저, 그러면 출발지의 영업소는 장소의 방문, 그래서 화물을 수거해서 터미널로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터미널은 영업소에서 수거한 화물을 모은 후 이를 분류하여 다른 터미널로 보내는 곳이며 하나의 터미널이 여러 영업소를 담당한다. 즉 터미널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이후 터미널 간의 이동인 간선 운송이 이루어지고요. 도착지를 담당하는 터미널로 우선된 화물은 배송지를 담당하는 영업소를 거쳐 최종적으로 고객이 지정한 도착지에 도착하게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다? 여기까지가 또 과정이다. 저 여기 이후부터. 자, 그래서 요 과정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과정이죠. 택배가 이어지는 전반적인 과정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면 좋겠죠. 자,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개인 및 기업 고객들의 화물을 신속하게 직배송하는 동시에 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택배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효율적인 택배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의 중요성, 이런 것들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속과 운영비의 최소화, 이게 뭐다? 효율적인 택배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의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즉 효율적인 택배 네트워크를 갖추기 위해서는 수요의 공간적 분포와 배송의 인프라 등의 제약사항을 고려해야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건 뭐다? 수요의 공간적 분포, 그리고 배송의 인프라,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고려를 해야 한대요. 자, 먼저 지역별 택배 수요에 따라 영업소나 터미널 수와 위치, 담당 권역을 결정하고, 다음으로는 각 지역의 영업소를 터미널에 할당한 후 각각의 터미널을 운송 노선으로 연결한대요. 택배 네트워크의 유형은 터미널 간 운송 과정에 따라 P2P 유형과 그리고 HNS 유형, 그리고 하이브리드 유형이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효율적인 택배 네트워크의 유형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제약사항을 고려하는 과정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 고려 과정이죠. 결론적으로는 뭐다? 유형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각각 이제 한 단위 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첫 번째, P2P 유형입니다. 요거는 출발지의 터미널에서 도착지의 터미널로 택배 화물을 직접 운송한대요. 그러니까 직접 운송이면 뭐냐면 가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과정이 단순해요. 그래서 운송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성수기에 특정 터미널의 물량이 늘어나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초과돼. 그러면은 다른 터미널로 분산을 할 수 있어서 작업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시간을 단축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자, 하지만 모든 터미널을 모두 직접 연결하려면 터미널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더 많은 운송 노선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간선 운송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터미널에서 화물을 도착지별로 분류해야 해서 운영 인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권역별 터미널 수도 많아야 돼. 그래서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물동량이 불균형한 경우에는 간선 운송의 효율성이 감소한대요. 물동량이 불균형한 경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전부 다 뭐예요? 단점입니다. 이 앞에까지가 뭐예요? 장점, 뒤에부터가 단점이야. 단점이 뭐야? 장점에 비해서 훨씬 많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얘가 단점과 한계가 많기 때문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 문단에. 자, 계속 볼게요. 하나의 터미널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간선 운송 트럭을 완전히 채울 정도로 충분한 경우에는 바로 도착지 터미널로 이동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게 더 중요하겠지. 적재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터미널을 들러서 운송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상승한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거네요. 그 전반적으로 뭐야? P2P 유형은 장점 한 줄 얘기하고 다 단점만 얘기해. 그 전반적으로 보다 한계가 많기 때문에
때문에 고쳐야 될 것들이 많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언급될 개념의 비교적 한계를 어느 정도는 극복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반면 역시나 역접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단점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HNS 유형은 터미널을 허브 터미널과 서브 터미널로 나눌 거래요. 그래서 터미널 간에 위계를 둘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운영한대. 자, 상위에는 허브고요. 하위에는 서브래. 그쵸? 그래서 HS 유형은 P2P 유형처럼 출발지 터미널에서 바로 운송하는 게 아닙니다. 출발지 터미널의 모든 허물을 먼저 어디로 가게 한다? 허브로 운송한다. 그래서 이 허브에서 이를 도착지별로 분류해서 도착지 터미널로 운송한다. 그러니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네요. 일단 다 같이 허브로 가고 거기서 분류한다. 자, 하나의 허브 터미널로 여러 권역의 서브 터미널의 화물이 다 모인대. 그래서 개별 터미널에서 분류 작업을 진행하는 P2P 유형에 비해 전체적인 분류 비용 및 작업 인력을 절감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지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물동량의 불균형도 완화할 수 있대.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P2P 유형의 한계를 전부 다 뭐한다? 극복한다. 그치? 그래서 나온 게 다 P2P 유형의 한계니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배송 과정에서 여기부터 그러나가 붙었으니까 단점 얘기할 겁니다. 허브 터미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가 있대. 이건 뭐예요? P2P는 직접 가는 거였지. 그렇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덜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대신 이건 뭐예요? 그 P2P의 단점을 완화하는 동시에 P2P의 장점은 어떻게 돼? 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정된 시간 내에 화물이 최종 목적지로 배송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착지 터미널 및 도착지 영업소에서 화물을 분류할 수 있는 시간은 P2P에 비해 짧아질 수밖에 없대요. 예정된 시간이 있으니까 도착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거죠. 그리고 허브 터미널에서 분류를 하면 처리할 물동량이 많아요. 그래서 분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조금 더 높다라는 거죠. 또한 교통 혼잡으로 서브와 허브 간에 운송이 지연돼. 그러면은 작업 생산성이 저하가 돼. 그쵸? 그러니까 간선 운송이 지연될 때, 그리고 성수기에 택배 수요가 폭증해서 처리 용량을 넘어서면은 붕괴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어때요? 앞에서는 뭐야? 그러나 전까지는 이 P2P의 한계를 극복하는 장점을 얘기하다가 여기부터 다시 단점, 한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한계가 좀 생각보다 많죠? 자, 그 다음으로 갑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나와야 돼? 이 단점을 다 상쇄할 수 있는 최종 보스가 나와야 된다. 그게 뭐야? 하이브리드. 딱 봐도 뭐예요? 누가 봐도 이름부터가. 그쵸? 좋아 보이죠? P2P와 HNS 유형의 장점만을 골라서 유용한 유형을 선택하는 거니까 선택을 한다라는 거겠네요. 선택 기준은 터미널 간의 물동량, 즉 물동량을 기준으로 P2P를 할지 HNS를 할지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지에서 도착지로 이동하는 화물이 간선 운송 트럭을 완전히 채워. 그러면은 어때? 완전히 채우면은 P2P 쓰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직접 운송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뭐예요? 그렇지 못한 경우는 HNS로 가면 돼. 허브를 거쳐서 도착 터미널로 운송하면 돼요. 그래서 P2P는 뭐였어? 아까도 P2P가 완전히 채울 정도로 충분한 경우에는 바로 도착지 터미널로 이동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걸 선택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쌓아서 가야 되니까 HNS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시기별 물량 변화에 대한 대응이 쉬워요. 그렇지만 어때? 분류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대응은 쉬워. 그렇지만 비용은 높아진다. 이런 장단점이 모두 존재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어떤 식으로 서로를 보완하고 또 발전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문단에 나오는 전반적인 택배 운송의 과정 있죠. 그걸 일단 기준으로 잡고 P2P와 HS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어떤 식으로 그 과정을 바꾸어 가는지,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류해서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1문단을 기준으로 다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